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는 한동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30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죠. 자, 8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 부동산 상품의 마케팅 계획 시에는 품질이라든지 설계, 입지 조건, 상표 등을 고려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자체의 마케팅, 또 부동산업, 즉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나오는데, 자, 이 마케팅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죠.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그리고 관계 마케팅 전략으로 크게 우리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마케팅 전략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우선은 이 3번에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되는 메시지 통과 강도를 조절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인데, 바로 이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의 단계인 아이다의 원리를 적용을 하죠. 그래서 이 소비자 행동 이론 차원이죠.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 행동 이론 차원입니다. 자, 이 소비자 행동 이론 차원에서 뭐를? 이 심리적 측면을 또 우리가 강조를 하죠. 자, 3번 맞고 4번 공급자의 전략 차원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을 하거나 또는 이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기법을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4번 정답이죠. 관계 점유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4번. 자, 4P 믹스 전략이란 우리가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홍보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를 도모하는 전략을 말하면 주로 상업용 부동산 마케팅에 이용되는 게 바로 우리 4P 믹스 전략이죠.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데 4P 믹스 전략을 말하죠. 또는 4PX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입니다. 자, 9번 마케팅 설명 가장 거리가 먼 것. 부동산 마케팅이란 소비자들이 당해 부동산에 대해 원하는 속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개발 공급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 마케팅 개념이 나와 있고, 자, 부동산인 경우에는 구매자 주도가 아니라 판매자 주도의 시장에서 구매자 주도의 시장으로 우리 전환됨에 따라 마케팅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우리가 정답이 되겠죠. 3번 STP 전략이죠. 자,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서 이 정통적인 전략 중에 STP 전략인데, 자, S는 세그멘테이션이라 해서 시장 세분화 전략이죠. 그리고 우리는 T는 타겟팅이죠. 타겟팅에서 T고, 그리고 P는 이 포지셔닝에 우리가 P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STP 전략입니다. 시장 세분화 전략. 자, 이 시장에 있어서의 이 세분화 전략. 여기는 표적 시장 선정 전략이라고 하죠. 자, 표적 시장 선정 전략, 또는 여기는 포지셔닝 차별화 전략을 말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맞고 4번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의 원리로 표현되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단계를 과만하여 수립되죠.
관계 마케팅 전략은 우리가 부동산 마케팅 행사에서 브랜드, 상표와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죠. 브랜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다음은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의 전략 차원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기법으로서 STP 전략, 4P 믹스 전략이 포함되죠. 자, 이 3번 지문 볼까요? 시장 세분화 전략이란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세분화된 시장에 따른 판매 지향점을 명백히 하는 단계 맞고요. 그러면 4번에 표적 시장 선정이란 이 세분화된 시장에서 대상 상품의 가망 수요 집단을 확인하고 표적 시장에 적합한 신상품을 기획하는 단계를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2번에 차별화 전략이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경쟁자에 대한 경쟁 우위 전략을 수립하고 가망 수요 집단에 대해서 우리 제품의 우수성이나 적합성을 홍보하는 단계를 말하죠. 자, 개념이 나와 있고요. 자, 5번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인 우리가 상호 관계 유지를 중시하는 전략은 관계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5번 고객 점유가 아니라 관계 마케팅 전략의 개념이 나와 있죠. 5번 정답입니다. 11번 마케팅 설명 가장 거래가 먼 거. 자, 1번은 마케팅 개념 맞고요. 2번 마케팅 믹스에 있어서 제품 계획이란 시장 출시 여부의 결정, 또 소비자 중심의 설계, 출시된 신제품에 대한 계획을 말하죠. 제품 계획을 의미하죠. 그래서 마케팅 믹스에서 우리는 바로 이 제품 전략, 제품 계획을 말하죠. 자, 3번 STP 전략이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차별화를 표상하는 약자로서 정통적 전략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관계 아이다의 원리로 표현되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을 감안해 수립된 것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4번 정답이고, 마케팅 믹스에서 커뮤니케이션은 넓게는 프로모션, 촉진 전략이죠. 자, 이 촉진 전략이 넓게는 커뮤니케이션에 포함이 되는데, 자, 여기에는 우리가 광고, 유료인 광고, 무료인 홍보, 그리고 인적, 우리가 판매 또는 판매 촉진,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죠. 그래서 5번 맞는 질문입니다. 프로모션은 넓게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전략에 포함이 됩니다. 자, 12번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하려는 메시지 취지와 강약을 조절하는 전략은 바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1번 정답이죠. 자, 1번 틀린 지문이죠. 자, 2번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 상황과 우리는 이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것을 표적 시장 선정 전략 맞습니다. 차별화 전략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전략이고, 자, 홍보, 프로모션 전략은 매체를 통해서 수요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죠. 시장 세분화 전략은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수요자 집단을 세분하고 그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자, 맞는 질문인데 1번이 정답이죠. 13번 마케팅 및 광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마케팅에는 부동산 서비스 마케팅, 부동산 판매 마케팅, 부동산 정책 마케팅, 부동산 증권 마케팅 다 포함이 됩니다. 부동산 광고는 상품 광고에 비해서 지역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 광고에 있어서의 특성이 나타나죠. 부동산 광고의 특성은 바로 토지는 이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적
제한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죠. 1번 맞고요. 2번 맞는 질문이죠. 3번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차원의 전략으로 STP 전략과 4P 전략을 포함하죠.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입니다. 3번 정답. 모델하우스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4P 전략 중 우리 여기 촉진 전략에 속하죠. 투자 설명회 개최. 모델하우스에서 우리가 투자 설명회를 우리가 개최하는 것은 바로 이 촉진 전략에 속하죠. 또 판촉물을 어떻게 제공한다든지. 자, 4번 맞고, 방송 광고는 표적 고객의 거주 분포가 넓은 경우에 유용한 수단이죠. 우리가 광고, 우리가 매체에 따른 분류에서 우리 방송 광고가 있죠. 대표적으로 TV, 우리가 라디오, 우리가 광고는 비용이 비싸지만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는 큰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정답이 되겠고요. 14번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4P한 마케팅 믹스의 구성 요소는 제품, 유통 경로 전략, 그리고 우리가 가격, 우리가 또 판매 촉진에 있어서의 4가지, P 4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도록 혁신적인 내부 구조, 이 구조를 물었죠. 자, 이 3타입 형태에 있어서의 이 평면, 이 설계라든지 이 구조가 나오면은 제품 전략입니다. 맞고, 이 표적 시장은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리 특화된 시장을 말하죠. 자, 고객 행동 변수 및 고객 특성 변수에 따라 시장을 나누어서 몇 개의 세분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바로 시장 세분화 전략입니다. 유통 경로 전략이 아니라 시장 세분화 전략. 4번 정답이고, 자, 목표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하게 상품의 위치를 정하는 것은 포지셔닝, 차별화 전략. 5번은 차별화 전략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옳은 것은, 자, 소비자의 가족 구성, 대가족이냐 핵가족이냐 1인 가족이냐, 가족 구성은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1번 정답이고, 분양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은 바로 요거죠. 직접 분양을 한다든지 분양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은 바로 유통 경로 전략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유통 경로 전략, 또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오니까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3번 부동산 마케팅에서는 경쟁하며 판매하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경쟁사를 마케팅 참여자로 볼 수 없다니까 틀렸죠. 경쟁 판매하는 상품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를 마케팅 참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다의 원리에 기반을 두죠. A, attention, 주의를 끌죠. 주의 주목을 끌고, 그래서 interesting,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desire, 그 욕망을 일으킨다. 액션, 구매 행동으로 나타내는 이 단계를 말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4번에 아이다의 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도화하는 전략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죠. 4번 틀렸고, 마케팅 믹스는 부동산 공급자가 표적 시장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품 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유통 경로, 차별화가 아니라 뭐죠? 프로모션이죠. 차별화는 STP에 속합니다. 포지셔닝이 아니라 바로 촉진 전략이 들어가 있죠. 5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셀링 포인트는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고 있는 특징 중 구매자, 고객을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특징을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1번 셀링 포인트의 개념이죠. 자, 2번 우리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은 고객 점유가 아니라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2번 정답. 자, 관계 마케팅 전략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이죠. 3번 맞는 질문이고, 4번 STP 전략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포지셔닝, 차별화 전략으로 구성되고, 아이다의 원리는 주의, 관심, 욕망, 행동의 단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17번 마케팅 전략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마케팅 믹스의 가격 관리에서 위치라든지 방위, 남향이냐 북향이냐, 방위, 층, 지역 등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죠? 우리는 신축 가격 정책입니다. 여러분이 시가 정책이 아니라 신축 가격 정책에 대한 설명. 1번 정답이고, 시장 세분화는 상품 계획이나 광고 등 여러 판매 촉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몇 개의 다른 군집으로 나눈 것을 시장 세분화 전략이죠. 세그멘테이션. 2번 맞고, 3번 부동산 마케팅 믹스 전략은 4P를 4가지 P를 구성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4번에 마케팅 믹스는 기업이 목표로 하는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케팅 요소의 조합을 말하죠. 자, 5번 마케팅 믹스에서 촉진 관리는 프로모션입니다. 판매 유인과 직접적인 인적 판매 등이 있으면 이러한 요소를 혼합하여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맞는 질문이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부동산 분양시장 침체기에 적용할 마케팅 전략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완공 후 2년 동안 확정 임대료를 지급, 보증을 한다든지, 입주 1년 후에 잔금 납부를 허용한다든지, 입주 시까지 중도금 이자 면제 또는 유예를 해준다든지, 또 전체 분양대금 중에서 계약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금 10%에서 5%, 3% 하향 조정하는 거죠. 4번이 정답인데, 분양가보다 높은 내정 가격 이상으로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한 분양하면 분양이 안 되죠. 분양시장 침체기에는 미분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분양을 활발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양가보다 낮은 내정 가격이죠. 분양가보다 높은 내정 가격 이상이 하면 안 돼요. 분양 가격보다 낮은 내정 가격 이하로 가야겠죠. 그래서 분양가보다 낮은 이렇게 해야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4번 어떻게 돼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부동산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할 때는 부동산을 둘러싼 마케팅 환경이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광고의 내용도 개별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것은 고객 점유가 아니라 관계 마케팅 전략입니다. 3번 정답.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4P 전략 중 프로레이스 유통경로 전략에 속합니다. 맞고, 우편물에 의한 직접 광고, DM 광고죠. 표적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용하다. 바로 이 DM, 다이렉트, 이 메일 광고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부동산은 또 살 사람, 팔 사람 모두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양면성을 또 띠고 있다. 좀 주의해 두시고. 자, 20번 마케팅 및 광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부동산 마케팅의 거시 환경은 미시 환경에 비해서 분석할 내용은 다양하나 정밀성은 떨어지죠. 자, 부동산 광고는 일반 상품의 광고와 비교해 볼 때 광고 주체나 객체의 양면성의 특징이 있죠. 살 사람, 팔 사람 모두 대상으로 하는 양면성이 있고, 자, 공급자 차원의 전략은 시장 점유인데, 아이다의 원리 등 소비자 만족을 중시하는 것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의 개념이죠. 3번 정답. 예? 부동산 마케팅 4P 전략 중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은 가격, 프라이스, 가격 전략이고, 이 점두 광고는 한정된 광고 내 다양한 색상이나 표기를 동원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하지만은 표시 광고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되겠죠. 바로 이 점두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점두 광고고, 또 장식적인
장식적인 실용적인 작은 물건을 통해서 우리는 고객의 중개업 소명도 알리고 감사의 마음도 표하는 노벨티 광고도 있습니다. 노벨티 광고. 자,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매년 한 문제 출제되는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감정평가의 기초 이론을 보면은, 자, 여러분 교재 310페이지에 1번 문제가 나오죠. 자, 1번 문제 보면은 이 기준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죠.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1번 기준 시점이란 평가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일자를 말하죠. 감정평가일은 과거나 미래로 될 수 있으나 기준 시점은 항상 현재로 표시된다 하니까 틀렸죠. 감정평가일은 항상 현재가 원칙입니다. 감정평가일은 항상 현재가 원칙이나 이 기준 시점은 과거 또는 미래의 특징이 될 수도 있죠. 과거 또는 이 미래의 특정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과거의 특정일은 소급평가를 의미하겠고, 이 미래의 특정일은 기한부 평가를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2번 정답이고, 3번 우리 평가 대상 물건의 가격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시점이 원칙적인 기준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을 보면은 가격 시점은, 여러분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 이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얘기죠.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자, 맞는 지문이고, 4번 기준 시점은 과거의 특정일로 할 수 있는데 이는 쟁송 중인 물건이나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이 신청된 물건 등의 소급평가에 해당을 하죠. 소급평가 맞는 지문이죠. 자, 기준 시점을 또 미래의 특정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장래 특정일에 있어서의 수익성, 투자 수익성 평가 등과 관련한 기한부 평가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자, 맞는 지문이고, 2번 기준 시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가격 결정에 기준이 되는 일자를 말하고요. 기준 시점과 관련되는 가격 원칙은 변동의 원칙이죠. 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되죠. 변동의 원칙이 바로 기준 시점 확정의 필요성이 나타납니다. 맞고,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죠.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밑줄은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얘기죠.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시험 문제는요,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많이 출제하죠.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많이 출제합니다.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4번 맞고,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서를 실제 작성 완료한 일자로서 함으로써 감정평가서의 책임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니까 틀렸죠.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합니다. 5번 정답이죠. 3번 부동산 감정평가의 기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정책적 기능과 일반 경제적 기능이 나타나는데 부동산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든지, 자, 이런 것은 바로 일반 경제적 기능이죠. 합리적 손실에 대한 보상, 과세 기준의 합리화, 적정한 부동산 가격의 유도,
이것은 바로 정책적 기능이고요.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계가 없네요.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복합 부동산에 있어서 건물과 결합하여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결합하여 이용되는 것을 전제 밑줄, 이것은 바로 부분 감정평가입니다. 자, 여러분이 일본에서 우리 감정평가에 있어서 우리 복합 부동산, 토지와 건물에 있어서의 이 복합 부동산의 경우에 적용하는 게 일본에 있어서의 평가 기준이죠. 자, 독립평가와 부분평가가 있죠. 자, 이 독립평가와 부분평가 또는 병합분할평가가 있는데, 자, 이 토지에 건물이 결합되어 있죠. 자, 이 토지와 건물이 결합하여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토지를 건부지 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부분평가다. 그래서 부분평가는 토지와 건물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현황평가에 속하게 되겠죠. 현황평가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자, 3번 정답이 되겠죠. 자, 5번 문제로 보면은 자, 조건부 평가가 나오죠. 자, 조건부 평가는 평가의 전제 조건에 따라서 현재, 과거, 미래로 가는데, 이 미래에 확실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거죠. 미래에 불확실한 상황의 성취를 전제로 해서 부동산의 증가, 감가 요인을 고려해서 우리는 평가하는 것을 조건부 평가죠. 조건부 평가. 그래서 1번 부동산 가격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가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을 조건부 평가죠. 조건부 평가. 이때 이 조건은 실현이 가능하고 합법성을 띠고 있어야 됩니다. 소급 평가는 과거의 어느 시점을 우리가 기준 시점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소급 평가죠. 자, 그리고 일괄 평가가 나오죠. 자, 우리나라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가 나오는데, 이 제7조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죠. 자,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이 나오고 있죠. 자, 7조의 1항이 평가는, 감정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한다.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 1항에 나오고 있고, 자, 2항이 바로 일괄 평가죠. 자,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 평가할 수 있죠. 자, 일괄 평가가 2항에 나오죠. 3번 지문은 우리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4번 법정평가란 법규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로서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 과세평가 등이 있죠. 자, 세 번째 일체로, 자, 여러분이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은 부분평가죠. 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해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죠. 자, 이 부분평가를 할 때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전체를 기준으로 해요. 일부분을 평가를 하죠. 자, 그리고 이 3항은 구분평가죠.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얘기죠. 요 특히 3, 4가 시험에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하죠.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가격의 기초는 가치죠. 자, 이 가치를 화폐를 매개체로 해서 나타낸 것이 바로 가격이죠. 가격. 예. 자, 1번 맞고, 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하고
가치가 화폐를 매개로 해서 표현된 게 가격입니다.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한다니까 틀렸죠.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면은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하겠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거든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4번 정답이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자,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도 상승합니다. 이렇게 가치와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합니다. 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 가격과 가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가격이란 경제학에서 흔히 쓰이는 개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현된 게 바로 가격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격과 가격은 공인중개사가 중요시되는 얘기이고, 가치는 감정평가사가 중시하는 개념이죠. 자, 부동산 학자들의 견해는 가치 개념을 중시하죠. 왜? 내구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학자들은 이 가치 개념을 중시합니다. 자, 가격은 어떻게 돼요? 과거의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됐을 때 가지는 과거의 값이 가격이고, 자,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다양한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현재의 값이 가치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 현재의 값과 미래의 값이 아니라는 거죠. 자, 사용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때에 가질 수 있는 가치, 사용가치 개념이고, 교환가치는 어떤 재화가 다른 재화를 교환의 대상으로 지배하는 힘을 교환가치죠. 자, 사용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정답. 자, 3번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가치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인데,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으로서 우리 가치는 사람마다 다른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화폐로 표시된 가격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난 값을 말하겠죠. 1번 맞고,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을 하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하죠. 같은 방향으로 변동합니다. 2번 맞는 지문이고, 3번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는 초과 공급이 발생할 때는 가격이 가치 이하로 하락을 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할 때는 가격이 가치 이상으로 상승합니다. 단기에서는 가격이 가치로부터 괴리되고, 장기에는 우리가 가치와 가격이 일치되겠죠. 가격이 가치에 일치되게끔 조정이 이루어져요. 3번 정답. 부동산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존재하죠.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죠. 그렇지만 가격은 지불된 금액이므로 일정 시점에서 한 개만 존재하죠. 가격은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시점에서 단 한 개만 존재를 하게 되겠죠. 자, 부동산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을 말하고, 그리고 가치와 가격 사이에는 오차가 있죠. 자, 부동산을 급매물로 매각을 하면은 그 급매물한 시점에서 가격이 어떻게 하락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죠. 그래서 오차가 존재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아니한 것은 교환가치란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가치를 말하죠. 자, 사용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치고, 투자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특정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가치입니다. 3번 정답이죠.
이 주관적 가치라는 것은, 자, 공익 가치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이 보전이나 보존과 같은 공공 목적의 비경제적 이용에 있을 때 대상 부동산이 가질 수 있는 가치를 말하고요. 장부 가치란 대상 부동산의 당초의 취득 가격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장부상에 남아있는 잔존 가치를 우리는 장부 가치라고 하죠.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용 가치는 대상 부동산의 시장에서 매도됐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 가치와 유사하다. 여러분, 교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번 정답. 자,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대해 갖는 주관적 가치, 주관적이 포인트죠. 보험 가치는 보험금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으로 우리 사용되는 가치의 개념이고, 과세 가치는 정부에서 소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이 되는 개념이고, 공익 가치는 어떤 부동산의 보존이나 보존과 같은 공공 목적의 비경제적 이용에 사용되고 있을 때 대상 부동산이 가질 수 있는 가치를 공익 가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치와 가격의 개념 우선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가격의 특징, 또 가격에 있어서 우리가 형성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